현직 공무원이 이사로 등재돼 있던 영리단체 대표에게 수천여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채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한 40대가 잠적하면서 피해를 본 투자자가 고소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수법으로 보고 달아난 용의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순창 구림농협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트럭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조합장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 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정읍에 거주하는 70살 이상 어르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남원시청 현직 공무원이 수십억 원대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영리단체 이사로 등재돼 있어 겸직 위반이라는 소식 보도해드렸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이사로 등재돼 있던 영리단체 대표에게 수천여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남원시청 현직 공무원이 이사로 등재돼 있었던 남원 지역 한 영리단체의 공용계좌 입출금 내역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급여 등의 명목으로 대표에게 2,700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의 경우 대표 명의로 2천만 원이 다시 입금됐습니다. 2022년 6월 10일 날 이렇게 최초 나갔고요. 그리고 작년 6월부터 금년 28일까지 나갔고 이번 이제 다시 입금이 됐는데 3월 8일 날 2천만 원을 더 줬습니다. 비용이 없다고 하니까. 해당 영리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보조금 지원 사업 이외에 별도 수익이 발생해 대표에게 급여가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조금 지원 영리단체 대표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뭐 기획료랄지 아니면 인건비 성격으로 지급은 가능하니까 기획하고 연출하고 대부분이 이제 문화재 활용 사업들이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수십억 원이 지원되는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전북 지역은 4일부터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전북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오는 6일까지 20에서 3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리산 부근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북방송이 단독 보도한 유진우 김제시 의원 지평선 축제 개막식 날 문칙돈 들어왔다 폭로 관련 지평선 축제재전위원회 관계자가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평선 축제재전위 관계자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평선 축제를 앞둔 지난해 9월 시의원 한 명당 50만 원씩 모두 7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 봉투에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채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한 40대가 잠적하면서 피해를 본 투자자가 고소에 나섰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A씨는 친척이 사채업을 하는데 높은 이자 이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투자했다 손해를 본 투자자만 현재까지 10여 명으로 투자 금액은 약 3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수법으로 보고 달아난 용의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구림농협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트럭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4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0시 30분쯤 조합장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 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 신고 전화인 112에 수백 통의 허위 신고를 한 6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600여 건의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급한 상황이라고 허위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전국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은 44건입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형 산불은 주로 강원도에 집중됐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과거와 비교해 산불은 전국 곳곳에서 더 자주 발생하며 더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최근 산불 현황을 김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4월 1일까지 발생한 산불 건수는 380건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 면적은 830.76헥타르. 2021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건수와 피해 면적을 4개월 만에 이미 넘은 겁니다. 산불 발생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건데 최근 10년간 산불 현황을 보면 그 경향은 더 뚜렷합니다. 최근 10년간 산불 현황 보시죠. 2010년대에 평균적으로 440건 발생했던 산불은 2020년과 2021년 482건으로 증가했고요. 지난해에는 무려 57% 증가해 756건 발생했습니다. 피해 면적은 무려 24,797.16헥타르였습니다. 산불은 과거와 비교해 점점 더 위력이 세지고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발생 지역도 과거에는 일부 지역에 집중됐었다면 이제는 전국이 산불 위험 지역이 됐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난 2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주로 강원도에 집중됐었습니다. 양양과 간성 사이에 부는 양간지풍이라는 국지적 강풍의 영향 등으로 2005년 낙산사를 태운 양양 산불과 2017년 4일간 강릉 삼척 지역에 1,017헥타르 피해를 가져온 산불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간은 달랐습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모습인데요. 경상남도 산천군, 전라북도 고창군, 순천시 등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최근 전국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지역 관계없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상대 습도가 감소하며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강풍이 동반되면 산불 확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산불 발생 대부분이 입산자의 실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야외 활동 시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5일 식목일과 6일 한식, 이틀 동안 성묘객과 등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산불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정읍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정읍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단 무료 접종은 1회로 제한하고 과거 접종 이력이 있는 어르신은 제외했습니다. 대상자는 대상포진 백신을 주소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는 동지역의 경우 접종 인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접종이 어려울 수 있다며 대상포진 예약 콜센터로 예약한 뒤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단체 회원들이 남원 산악열차 사업이 추진되면 지리산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전북과 경남, 전남,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일 남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남원시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 사업이 지리산 난개발을 부추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경제적 타당성 역시 맞지 않는다며 지리산 정령치 정상을 찾아 시범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팻말 시위도 벌였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던 물가 상승률이 지난 3월에는 주춤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물가 상승률은 4.2%로 최근 1년간 가장 낮은 폭을 나타냈습니다. 전체 물가 오름세가 둔화된 이유는 바로 석유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석유류의 가격 변동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2%가 내렸고 2월부터 2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과 밀접한 품목인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은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빵과 스낵 과자의 경우 각각 10.8%, 11.2%가 오르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농축수산물 역시 2달 연속 올랐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아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은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먹거리 가격이 오르니 음식점이나 숙박 같은 서비스 물가도 덩달아 올랐고 봄철 나들이도 고민하게 만들죠. 통계청은 올해 중반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기에는 썩 와닿지 않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해졌다는 지적인데요. 당장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대회 또는 행사 지원 목적의 특위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최 시기가 연기돼 올해 연속으로 치러지는 이번 국제 행사는 전북 경제와 관광 인프라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기대돼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전북도민만 관심을 두는 행사가 되면서 실제 개최 파급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2030 부산 엑스포는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국민들의 지지와 인지도를 제대로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북의 두 국제 행사 개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제대로 된 홍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이들 행사에 정치권이 무관심하기 때문인데요. 아테마스터스 개최까진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잼버리도 3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전북도와 정치권의 속도전이 요구된다고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는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국 55개 지자체가 신청한 이번 공모에 남원시의 도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공간의 기억 문화로 채우다 남원 도자기 여행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남원 도자기 여행은 남원이 가진 고유의 도예 문화의 매력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1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도예를 처음 접하거나 물레교육을 받지 않아도 도예를 좋아하면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제에서 열린 봄꽃 축제인 꽃빛들이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행사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만개한 벚꽃을 감상했습니다. 여기에 청년 벼룩시장과 먹거리 장터,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페스티벌 등도 선보여 방문객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도넛 만들기도 하고 페이스 페인팅해서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벚꽃도 이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 등 지역 민간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임실구는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상수원 지킴이 사업을 활용해 옥정호 오염원 관리를 강화합니다. 임실구는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역할과 근무 요령,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선발된 28명의 지킴이는 행락객이 많아지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집중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킴이 사업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지를 관리하여 말군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